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4월 19일하고 1시 반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뉴스를 몇 가지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쪼개지지는 않겠지만은요,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의 비윤들하고 영남권의 친윤들 간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결 구도는요, 비대위를 어떤 성격으로 꾸려갈 것이냐,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당대표, 이 선출, 당원들만 할 것이냐, 일반 국민 여론도 집어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났어요. 왜냐? 자, 당원들만 갖고 온다? 그러면 계속 영남권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볼 때, 이번에도 이제 TK 100% 다 됐잖아요. PK는 한 명 빼놓고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PK하고 TK에서는 공천 받으면 끝.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에서 공천 받으면 끝. 똑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122석 중에서 뭐 19석이요? 자,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받으면 당선이 아니라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로 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 폭망의 원인을 들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책임, 이 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이러면서 이제 폭망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당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배력이랄까요? 영향력이랄까? 통제력이랄까? 이게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대립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윤재원 원내대표가 지금 대행인데요.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요것도 참 속 좁은 생각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비대위 딱 결정은 최종적으로 윤재원 대표가 안 내렸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시간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이재명 갖고 욕하고 그럴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래갖고는요. 이러니까 지금 벌써 이대로 가면 2년 후에 지방선거 폭삭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망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내 이익이 크니까. 수도권, 영남권 의원들의 성격이 정반대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이율배반지를 내로남불. 지금 조국 가지고요. 홍보하고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인간들. 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얘기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은 지금 뭐라 하죠? 검사 탄핵,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 박탈 등등 검사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을 깨야 되잖아요. 그냥 또 이게 이제 하나 큰 틀에서 깨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방탄을 치려면 지금 검찰을 때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갖고 때리냐? 수원지검이 제일 만만해요. 왜? 중앙지검이야 뭐 손을 못 대는 거죠. 수원지검이 만만할 수밖에 없는 게 수원지검에서 지금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재판에 넘어갔어요. 근데 수원지검에서는 아직 재판에 안 넘어간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수원지검을 때려가지고 술 파티를 해서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때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재명한테는 불리해요. 팩트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이 출정 이 계획서라든가 호송 계획서라든가 요런 밑바탕의 자료들이 전부 지금 검찰에서 까가지고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 보고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번 서너 번 보도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어제서부터 이틀 가다 보니까 아주 쉬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창균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창균 칼럼의 핵심은 뭐냐? 지금 백몇 석으로 졌다. 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8석 참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라는 겁니다.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
판이 썰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장파하고 친윤 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소장파는 이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비윤하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의 친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비대위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자, 우선 수도권에서 말이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그냥 비대위 아니다. 혁신 비대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영남권은 무슨 소리야? 그냥 실무 수준의 비대위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있는데, 비대위는 그냥 싸움의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본격적인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대표를 만드는 이 당대표 선거, 요거를 갖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남권의 친윤들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당원들이 잔치가 돼야 된다. 만약에 대선 후보 같으면이야 일반 국민도 뽑는다고 하지만 당의 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뽑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는 뭐냐? 아니, 지금도 정신 못 차렸어? 너희들은 영남당이야. 완전히 자민련이야, 제2의. 이런 영남당 가지고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할 수 있어? 폭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대표 뽑을 때 뽑는 선수를, 이 뽑는 자격을 갖다가 당원만 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5대5로 변경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소장파는 지금 대표적으로요. 지금 매일같이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섭 당선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태 당선인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용태가 최연소 수도권 당선자고, 김재섭이가 그 다음 당선자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진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영남권에서는 다 똑같은 김태호도 마찬가지고 박수영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소리냐. 당원 정치를 해야지. 홍준표가 깃대를 딱 날려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 예. 그래서 조금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인용을 좀 해드린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모두의 당 주도권을 두고 기존 주류인 영남 친윤 대 수도권 소장파 간의 삿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섭 당선인은요, 국민의힘이 정치 동아리는 아니지 않느냐. 여당으로서 국민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많은 과실을 따먹고 있고, 전당대회를 우리만의 잔치로 만든다는 거, 국민 세금을 따먹으면서 이건 무책임한 거야. 그래서 5대5 룰 변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집에 어질러져 있는 쓰레기를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이불로 덮는 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를 보면 당 지도부하고 수도권 민심이 괴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패배도 당원 100% 룰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싸가지 없어 보이고 민심은 더 싸늘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영남권 중진 당선인도 비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남권 친윤계는요,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무슨 소리야? 일반 여론조사 대선이나 해야지 당대표 뽑는데 왜 당원이 아닌 사람이 집어넣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영남권의 당선인데요. 반성과 새신도 중요하지만 선거는 끝났어. 우리를 지지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자,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소장파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재욱이는 물러나라. 총선 참패의 원인과 결과를 새겨야 될 것 아니냐. 무슨 비대위를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남권 친윤들은요, 무슨 소리야? 윤재욱이가 남아서 그나마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현실론으로 가자.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총선 패배 수습과 반성보다는 권력 다툼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러한 가운데 30, 4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주로 수도권, 또 당선인도 있고, 또 떨어진 사람도 있고, 9명이 모여서 당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난다. 그래서 천목회라는 이름하에 오늘 결성이 됐어요.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승환 중랑을, 전상범 서울 강북갑, 박상수 인천 사과 변호사, 박은식 광주 동남을 후보 9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험지에서 출마했고 자기 고향에서 출마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폭망한다. 위기의식 가시고 지금 나온 것이고, 자, 그리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지금 영남권 대 비영남권.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친윤 대 비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당선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면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 승리를 해서는 안 된다. 괴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회로다.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김재섭 당선인이 보고 있고요. 37세입니다. 그리고 34세인 김용태. 이 경기 포천 가평이에요. 국정운영 방향은 제대로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 보수 재건의 길은 야당과 대하고 권위주의를 벌이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요, 당 주류, 비주류 세력들은 수도권 폭망, 요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자, 122석 중 19석. 이거 반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대표적으로 영남권 중에서는 박수영 당선인이 4년 전보다 의석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면 대선에서 앞으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윤상현 당선인의 경우에는요,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 현재 이제 5선 중진이 됐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당의 위기다. 192석을 야권에 갖다가 바친 것 아니냐.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볼 수 있느냐. 예. 자, 그리고 집권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참패인데 우리 당 모습이 위기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총선 참패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 낙연한 한계다.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 공천에 목매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아무 쓴소리를 못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것과 공천을 받고도 무수히 날아가는 수도권의 현실 갭을 극복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선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당이 치르는 만큼 당이 위에 서게끔 만들어 봐야 하고 지금은 실무형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조기 전당대를 추진할 때가 아니고 혁신의 성격의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았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 지도부 의원들을 폭파시켜야 될 때다. 당원들이 나서서 혁신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이게끔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오늘 이제 세미나, 이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요, 보수정당이 3번 연속 패배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 그래서 일부 영남권 의원, 대통령이 의기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제 오늘 박성민 민 대표는 이제 그 발제자예요. 토론자인 박상병 시사평론가는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남힘이다. 영남 인식과 수도권 정사가 다른데, 영남 다선 의원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도의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당 대표로 뽑아서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상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여당의 분열, 지금 조짐을 여러 개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뭐 금방 이해돼요. 자,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조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자, 요거 쓰레기도 버리고 있죠. 이 음식도 밥도 지가 갖다 차려 먹고 있죠. 등등 요러한 자료 화면을 딱 깠어요. 이걸 누가 깠느냐? 이게 조국의 비서실장이 이거를 깠습니다. 조국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조용호 비서실장이 페북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미공개 사진전 2라고 해서 이 조 대표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거, 열차 탑승을 위해서 줄을 서는 거,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준 모습. 자, 요런 것들을 사진을 올렸어요. 예. 자, 이거 사인해주고 있고요. 줄 서 있는 거, 이 기차, 열차 타려고. 이거 어린이 이제 사인해주고 있는 거, 무릎 꿇고 말이죠. 자, 요런 사진을 공개해요. 이거 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심전하는 거예요. 여론전하는 거예요. 선동전하는 거예요. 왜? 지금 며칠 전에 비즈니스 타지 말자라고 했는데 본인은 비즈니스 타고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요것 때문에 너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갖고 있구나. 요렇게 해서 내로남불, 이율배반적 행동. 요게 도마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조국은 이렇게 겸손 모드야. 예. 어린아이들이 사인을 해달라도 무릎 꿇고 사인을 해줄 정도야. 그리고 이제 열차 탈 때도 저렇게 줄 착 서서 타고, 식판도 내가 직접 들고, 쓰레기도 내가 딱 버리고. 아이고, 그 정도로 룰을 지켜? 그 정도로 공정과 상식을 지켜? 그런데 어떻게 아들, 딸들 그렇게
가짜문서를 가지고 인류 대학에 보내려고 난리를 쳤느냐. 야, 뻔뻔스럽기가 말이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의 지지를 받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찬성 쪽과 반대 쪽이 있죠. 지지자들은 평소 권위의식 없는 모습이 드러난다. 위선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봉사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곱들이 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되냐. 다만 반대파들은 당연한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라. 예,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전형, 대한민국의 역사상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법리스크가 걸린데도 맨날 거짓말하면서 철면피 얼굴로 나서고 돌아다니고 행보하는 거. 그리고 조국은 아들, 딸로 완전히 인생을 망가하게 해놓고, 예, 그러고서 뻔뻔스럽게 출마하는데 그 출마하고 나서 25%의 지지를 받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사진전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이재명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거의 수사검사 탄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국정조사 특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또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지금 여기 지금 변호인이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광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대응하고 있어요. 술 파티를. 그런데 김광민이가 왔다 갔다 해. 뭐 7월 초순에 했다가 6월 말이라고 했다가 다시 7월 3일이라고 7월 3일 오후 5시경에 술 파티를 벌였다. 시간까지 딱 특정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응한다. 요게 확정적으로 드러났어요. 핵심. 아주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월 3일 날 그럼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돼요. 왜냐?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2번씩 3번씩 입장을 바꿔왔고 오늘까지 나온 최종적인 입장은 술을 먹은 날이 7월 3일 날 오후 5시다. 그런데 7월 3일 날 오후 5시 호송계획서, 출정계획서 이런 거를 쫙 검찰이 까서 보니까 7월 3일 날 오후 5시에는요. 이미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 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5시 반경에 구치소에 도착해. 그런데 5시 좀 넘어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화영이가 구치소로 가 있는데 어떻게 검사실에서 술 먹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에서 먹었다 했다가 한 번은 검사실 옆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먹었다 했다가 한 번은 검사 방 옆에 있는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또 술 먹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안 먹었다. 그거는 술자리가 아니다. 술을 먹은 거 봤냐? 그러니까 또 이 각이 져가지고 사각지 돼가지고 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요렇게 교묘하게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려면요. 적어도 이재명 수준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전혀 초보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뻔하게 거짓말로 보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열받아가지고 검찰에서 이거 빨리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십시오. 예, 더 이상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바로 저기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 간략하게 이거 뭐 말이 보도 뭐 기관마다 매체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자 보십시오. 출정일시잖아요. 이게 7월 3일 글씨가 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7월 3일 이화영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시간을 보면은요. 여기 시간이 딱 나와요. 출정계획. 자, 출정계획 갖고 5시 15분에 구치소를 출발합니다. 자, 구치감을 출발해요. 그래서 5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조사를 마치고서 출발해갖고 5시 35분에 이 구치소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출정, 환소, 호송 계획서.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요거 말고요. 요거를 하나 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가 보일지 몰라요. 여기에 4시서부터, 예, 4시서부터 5시 5분까지 조사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예. 조사 시간으로. 이화영이가. 그리고 방용처리. 방용처리는 이제 쌍병원 부회장이잖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3시에서 4시까지.
4시에서 5시 5분까지 이렇게 조사를 받아요. 방영철. 자, 요러니까 이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조사 시간이 4시에서 5시 5분까지 조사를 받고 5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5시 반에 구치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시 35분에. 그런데 5시가 넘어서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검사실 떠나가고 구치소에 있는데, 아니, 이화영이 뭐 AI 이화영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호송계획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최고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요것도 보면 5시 15분에서 5시 35분까지 딱 돼 있잖아. 아까 그거 하나만 호송계획서. 요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이건 중앙일보가 요거를 이 자료화면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중앙일보 보시면 이게 이제 6월 28일 날 조사하고 7월 3일 날, 7월 5일 날, 요 6월 28일 이전에 2번. 그래서 총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요. 5번을 조사해요. 5번 조사하는데 지금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7월 3일 날 술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 7월 3일 날 술파티를 열었는데 이 이화영이가 5시경에 술을 먹었는데 4시에 검사실에 도착해서 검사실에서 조사 끝난 게 5시 5분. 아까 호송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호송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를 중앙일보가 이렇게 쉽게 자료 화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치감에서 호송 차량으로 수원 구치소로 출발이 5시 15분. 수원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5시 35분.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검사소에서, 검사실에서 술을 먹어? 구치소에 가고 있는데,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방 뜨고 있어요. 이거 특검, 그 다음에 그 국정조사,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겠다. 빨리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부 이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또 얘기한 것 중에 거짓말인 거. 자, 요게 이제 검사, 이 장소 가지고 또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맨 먼저 1315씨가 이게 검사씨입니다. 창고, 1315가 창고예요. 여기서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술 먹는 자리가 아니야. 예, 교도관까지 다 있어.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그리고 요 이 조그마한 방 안에서 교도관도 있고요. 쌍방울 김성태 있죠. 이화영이 있죠.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술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엑스레이 검사대가 있어서 술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고에서 안 먹었어. 여기는 술 먹는 자리가 아니야. 요렇게 검찰이 반박하고 나서니까 말을 바꿔갖고, 아, 검사방에 있는 영상독화실에서 술 먹었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방에 있는 검사 휴게실에서 먹었어. 요렇게 거짓말하다가 딱 걸려 들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뭐 복잡한 설명 없이 최고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 거실에서 대기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김광민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찰에서 즉각 반박을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화영이를 접견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조사 출정 일지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일 또 되면요,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볍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창균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김창균은 논술 주관이죠. 자, 이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그래서 업적 평가 못 받았다는 담화, 한동훈 탓 돌리는 패인 분석, 192석 야당발 특검 회오리, 8석 안전판으로 부결시킨들 차악의 정권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 무너진 정권이라고 하는 체력을 인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굉장히 빠졌다.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라.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굉장히 저기하기 때문에요. 한 4, 5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난 16일 날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좋은 정책을 못 알아보는 국민의 부지를 탓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놀래가지고 국민 뜻을 못 받들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참모들한테 했다.
요 얘기를 해서 덮으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의대 증원 관련 담화 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51분간이나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2,000명 고소하는 거네? 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실장이 놀라가지고 2,000명 숫자는 매몰되지 않아. 얘기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모두 2번 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윤은 소셜미디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박수영이가 하는 거예요. 신친윤 박수영. 지난 총선 대비 5석이나 늘어났고 득표율도 8.4%에서 5.4%로 줄어들었다. 예. 요러니까 젖잘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정신승리 정말 아연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난 주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보면은 한동훈에 대한 비성토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때문에 총선 쫄딱 망했다. 정치 전응하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선거 패배 원인은 한동훈의 공천 실패 그리고 전략 미스로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줄어드는 총선 관전평은 뭐냐? 디올백랩에서 허덕이던 여당을 한동훈이 건져내나 싶더니 이종섭, 황상무 그리고 대통령 51분 의료 담화로 이어진 3년 타석 악재로 도로아미 다불이 됐다는 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조국 심판에 올인한 구호 그리고 한동훈 게일세이즈에 추정한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하지만 몇몇 친윤 배제 공천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분노는 관역을 벗어났고 수도권 접전지에서 대통령과 거리가 먼 후보일수록 경쟁력이 높았다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을 전후한 여당 의석은 별 차이가 없고 자, 그래서 윤 대통령과 친윤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대통령 침대 물려받은 여소야대하고 이번에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래서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을 보는 국민 관점부터 달라지는데 그동안은 새로 선출한 대통령을 예전 국회가 해방 놓는지를 감시했다면 앞으로는요. 새로 구성된 국회를 대통령이 존중하는지를 따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도 바뀌게 마련인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누치를 보면서 딴소리를 못했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친윤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씹고 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다. 예. 그래서 192석의 범야권은 거세게 대통령을 뒤흔들 태세인데 최상병 사건을 신우탄으로 각종 특검법 시리즈가 쏟아진다. 핵심 관역은 김건희 특검이다. 예. 자, 그래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보다 강화됐다. 그래서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반대한다. 응답이 지금 70%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부권 지지 응답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집권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만약에 집권당 일부가 수용 쪽으로 돌아서면서 재의결을 통과하면 당정관계는 파탄된다. 8석 여유의 안전판이 특검법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당연히 민심은 들끓고 다음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재수사를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김여사는 어느 쪽에서 더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허약해진 몸 상태를 인식 못하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려다 큰 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에서 저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논평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예, 이번 김창균 노설 주간의 논평은 말이죠. 예, 논설은.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